자, 그러면 이 서스펜드 저커베이트가 어떻게 해서 베스를 유혹을 하느냐, 그리고 베스는 어떻게 해서 서스펜드 저커베이트를 인지를 하게 되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조사에 따라서 부력, 서스펜드 잡혀있는 부력이 다릅니다. 전부 다.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용하는 루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예, 안녕하세요. 피싱로 99.9의 박기현입니다. 제가 작년만 해도 시즌에 맞는 어떤 효과적인 루어, 효율적인 루어들을 설명을 드렸다면, 올해는 조금 심화학습으로 해가지고 딱 하나의 주제를 정해가지고 정말 잘 먹히는, 그리고 그 시즌에 잘 먹히는, 그리고 그 루어에 대한 심화학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봄에 정말 잘 먹히는 루어죠. 저커베이트입니다.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즌이 지금 3월달인데 3월달 넘어서 4월달, 5월달까지 가장 위력적인 루어를 얘기하라고 하면 아마 저커베이트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서스펜드 저커베이트가 정말 위력이 대단한데요. 저커베이트는 말 그대로 저킹 액션을 주면서 현란한 액션을 내는 그러한 물고기를 닮은 루어를 얘기를 합니다. 부력에 따라서 플로팅, 그리고 싱킹, 그리고 그 중앙인 서스펜드가 있는데, 특히 이제 봄철에는 서스펜드 저커베이트가 잘 먹히죠. 말 그대로 서스펜드란 거는 뜨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고 물 중앙에 떠서 그대로 있는 걸 얘기합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내려가거나 아주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제조사들은 그 어떠한 이 서스펜드 되는 수온을 딱 정해서 제작을 하는데요. 그 제조사마다 대부분 다릅니다만은 평균적으로 한 6도부터 9도 사이에서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9도에서 약 12, 15도까지 서스펜드가 되게 하는 그러한 제조회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서스펜드 저커베이트가 똑같은 수온에서 똑같이 서스펜드를 하지 않아요. 수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을 했을 때 이 루어는 서스펜드가 된다고 하던데 실제로 물에 넣어보니까 뜨거나 가라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수온 차이와 이 플라스틱 수지가 가지고 있는 이 부력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아주 이 서스펜드란 거는 굉장히 예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적인 예로 여기 안에 있는 스플릿 링, 그리고 바늘의 무게, 바늘을 용접할 때 썼던 그 양, 용접의 양, 그리고 좀 더 세세하게 얘기하자면 이 루어를 만들어낼 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던 공기의 밀도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름에 만들었느냐, 겨울에 만들었느냐, 나도 차이가 나요. 그 정도로 아주 예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서스펜드라고 했는데 가라앉거나 뜬다고 하면 지금 이 제조사가 밝힌 그 수온과 이 지금 현장의 수온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현장에서 즉석으로 싱킹을 만들든 플로팅을 만들든 본인의 자유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꼭 아셔야 될 거는, 수온이 생각보다 이 세팅된 값보다 차가우면 서스펜드가 되지 않고 내려가고, 세팅된 값보다 수온이 높으면 살짝 뜹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플라스틱 수지와 이 안에 들어있는 각종 부품들의 어떤 부력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종류별로 몇 개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이 서스펜드 저커베이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립, 앞으로 나와 있는 립에 따라서 숏빌, 립이 짧으냐 아니면 립이 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숏빌과 롱빌로 나뉘게 됩니다. 최근에 이 루어를 만드는 트렌드를 보면 롱빌은 잘 만들지 않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숏빌로도 최근에는 꽤나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제조 능력이 많이 갖춰졌기 때문에 굳이 롱빌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라고 해서 롱빌은 많이 안 만들어내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쇼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수심, 표층에서 수심 1m, 1.5m까지를 거의 맥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롱빌 같은 경우에는 표층에서 약 한 2m, 2m 50cm까지 내려가는데, 이 저크베이트의 이 얇은 모습으로는 솔직히 2m 50까지 내리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롱빌을 생각보다 많이 만들진 않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숏빌 저크베이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숏빌, 말 그대로 립이 짧은 저크베이트인데, 이 저크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생김새에 따라서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아냐면, 이 루어를 앞에서 봤을 때 또는 위에서 봤을 때 차이가 알 수가 있죠. 앞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루어는 앞에서 봤을 때 약간 오목하게 이렇게 파져 있고, 위에서 봤을 때는 일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반대로 또 다른 저크베이트를 보면 앞에서 봤을 때 둥그렇게 돼 있고 항아리처럼, 위에서 봤을 때도 유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이걸 거고, 극단적으로 생긴 거는 앞으로 봤을 때나 위에서 봤을 때나 네모나게, 앞에서 봤을 때도 직사각형, 위에서 봤을 때도 직사각형. 이 세 개에 따라서 이 세 개는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먼저 위에서 봤을 때 직사각형에서 앞에서 봤을 때 약간 오목한 이 저크베이트는 이 오목한 몸체 때문에 저크 액션을 주게 되면 매우 현란하게 움직입니다. 즉, 이 저크베이트는 천천히 감는 그런 액션도 좋지만, 저킹 액션에 의해서 현란함, 플래싱 효과를 굉장히 많이 주는 그러한 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앞에서 봤을 때도 둥글고 위에서 봤을 때도 둥근 이 유선형 모양은, 이건 저킹했을 때 이 둥근 몸체 때문에 물론 다팅 액션이라든지 현란한 액션은 어느 정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앞에 얘기했던 루어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생긴 루어는 그냥 감는 데 특화된, 롤링 액션에 특화된 저크베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 네모나게 생긴 직사각형은, 이것 저크 액션에 의한 물파동을 의식해서 만든 그러한 저크베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네모난 몸체가 어떤 유선형으로 파져 있거나 오목하게 파져 있거나 둥글지 않기 때문에 이 네모난 단면이 물을 밀어내는 물속 파동이 상당히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류가 다 종류에 따라서 쓰는 법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롱빌 미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립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이 롱빌 미노를 보면 어떻게 몇 미터 들어간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딱 육안으로 알 수 있을까? 그건 이 머리 끝에서 내려오는 이 립의 각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립의 각도가 이 머리 끝에서 이 등 부분에서 머리 끝까지 일직선으로 쭉 내려오는 그러한 롱빌 미노가 훨씬 물을 많이 받고 저항을 많이 받으면서 많이 내려갑니다. 간단한 이치죠. 근데 이 립이 등 부분에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지 않고 약 90도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밑으로 많이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루어를 보시면 이 위에서 내려오는 각도랑 이 립 각도랑 아주 일치를 합니다. 이 루어는 굉장히 잘 들어가는 루어예요. 야, 그러면 이거는 정말 깊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고려해야 될 게, 이 아이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들어가는
잡입 각도가 달라집니다. 이 I가 위에 이 바디 쪽에 붙으면 붙을수록 좀 더 잘 들어가요. 여기서 이 립 끝이 아니라 바디 쪽으로 바싹 붙어 있는 게 훨씬 더 잘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이 립이 긴 루어는 어디에 있을까요? 립, 이 I가 굉장히 앞에 있죠. 이렇게 앞에 있으면 생각보다 립은 정말 그 깊이 들어가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루어인데 여기 들어가 있으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이 립의 위치로 이 루어의 어떠한 들어간 각도, 최종 수심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극단적으로 빨리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는 걸 찾고 싶다 싶으면 립도 길고 각도도 이 등에서 쭉 내려오는 루어를 고른 다음에 이 리바이가 바디 쪽에 바싹 붙어 있는 이러한 루어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밸런스를 맞춰서 들어가기가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대부분 막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가거나, 생각은 그렇게 하고 만들었는데 일단 사용해 보면 누워서 가거나 밸런스를 안 맞게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고속으로 감았을 때. 예, 그렇기 때문에 고속 밸런싱을 맞추고 속도까지 맞추려면 제조사에서 이 각도와 립의 각도와 립 아이를 적정하게 정해서 만든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스펜드 저커베이트가 어떻게 해서 베스를 유혹을 하느냐, 그리고 베스는 어떻게 해서 서스펜드 저커베이트를 인지를 하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내부 구조가 꽤 큽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김새에 따른 어떠한 롤링이나 다팅 액션, 그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웨이트 시스템에 의한 소리거든요. 내부 구조는 대부분 자석이나 구슬로 인해서 캐스팅할 때 구슬이 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날아갈 때 훨씬 더 잘 날아가게 하고, 감거나 저킹 액션을 주면 앞으로 자세를 잡으면서 구슬은 앞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소리는 나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저킹 액션을 주면 물속에서 이런 소리를 냅니다. 물은 공기보다 훨씬 소리의 전달이 빨라요. 이게 우린 저커베이트가 물속에서 딱히 소리를 내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구슬이 이동하지 않는 자석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이 바늘, 그리고 이 스플릿 링이 바디에 부딪히는 소리가 또 나요.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서 이 저커베이트는 소리와 그 번쩍이는 플래싱과 함께 파동과 함께 소리까지 엄청나게 내는 그런 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속에 있는 베스는 눈, 측선, 이런 기관 등을 통해서 물속에 저커베이트가 있음을 알게 되죠. 그런데 봄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바닥보다는 바닥에 살짝 떠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봄철에는 산란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거나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서 살짝씩 움직일 때 소리가 내고 파동을 내는 이 저커베이트는 베스가 공격하기에 굉장히 만만한 그러한 루어나 아니면 공격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봄철에는 이 서스펜드 저커베이트가 굉장히 강세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서스펜드 저커베이트는 어떤 로드, 릴, 라인을 쓰는 게 좋을까? 첫 번째, 로드는 길이는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거는 호불호니까 노내로 치더라도 일단은 릴이 파지된 부분에서 그립 부분이 좀 짧아야 운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이 릴이 체결된 부분에서 약 한 뼘, 두 뼘, 세 뼘 되는 정도 그 위치에서 허리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있어야 저킹 액션을 줄 때 그 부분이
탕탕탕 하면서 반발력을 가지면서 이 서스펜드 저크베이트를 저킹 액션을 화려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레귤러성을 가지거나 하면 저킹 액션을 줄 때 그 부분이 힘을 너무 많이 먹으면서 생각보다 화려한 저킹 액션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게에 따른 그 선택인데, 약 한 9.5 사이즈, 스탠다드가 저크베이트의 스탠다드는 9.5에서 110 사이죠. 9.5에서 110 사이일 때 무게를 약 한 10g에서 12g 정도 되는 거는 미디움 라이트가 유리하고, 그 이상은 미디움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5점대가 뭐 좀 더 유리하다, 6점대가 범용이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써보면서 생각하는 거는 탕탕 쳐서 슬랙 라인 감아드리고 치면서 저절로 라인이 감기게 하는 거에는 7점대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주 높은 뭐 6.8대 기업이 그 정도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8점대까지는 조금 너무 빠른 것 같고, 약 한 7점대를 사용하시면 저킹 액션 하면서 슬랙라인 감기도 좋고 같이 액션 주기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용하는 루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즉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조사에 따라서 부력 서스펜드 잡혀 있는 부력이 다릅니다. 전부 다. 근데 이 부력 서스펜드의 이 폭이 약 한 9도에서 15도까지 잡혀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잡혀 있으면 꽤 많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루어의 안에 최적이 굉장히 큰 거예요. 공기층도 크고 부력을 조정할 수 있는 게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카본 라인을 써도 무방합니다. 카본 라인은 물론 물에 가라앉아서 어느 정도 이 포즈, 자세, 루어의 자세에 영향을 주긴 줍니다만, 그 정도 폭을, 서스펜드 폭을 갖고 있는 루어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주 미세하게 잡혀 있는 경우에는 카본을 쓰면 가라앉습니다. 스냅을 써도 가라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잡힐 때 크기가 작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크기가 작고 안에 이 격실이 작은 루어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노라인을 쓰시는 게 맞아요. 나일론 라인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루어가 좀 크다, 서스펜드의 폭이 상당히 넓게 잡혀 있다 싶으면 카본 라인 쓰시고, 내가 가진 이 서스펜드 루어가 되게 크기가 작거나 아주 그 서스펜드 이게 기민하게 반응을 한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모노라인을 쓰시기 바랍니다.